의정활동보고서 의정24시 인천이 움직인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모두 모여서 함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전에 함께 살펴봤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신은호 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 예산, 조례 등 전체적인 교육 문제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전체의 또 직무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 지방자치 조례를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연간 예산 3조 3,348억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다루는 상임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게 바로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시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의정24시 인천이 움직인다에서 살펴봤던 의제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3월에 부평구의 부평시장역 부근 그 외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현안을 살펴봤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차질없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매설된 지작물 때문에 약 20일 정도 공사가 지체돼서 당초에 9월 7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9월 말 정도의 준공 예정으로 지금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달 말이면 개통할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고요. 현장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또 시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충분히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9월 30일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행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부평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시면서 학교 전반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교육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이 교육청 유서이라 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지역마다 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것,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그 다음에 환경 시설 개선 사업 등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인천, 제가 살고 있는 부평고등학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 60여 명을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로 그동안 미세먼지, 그 다음에 운동장 여건이 여의치 않았은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또 정책 협의를 통해서 예산 12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으로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당초에 방문했을 때는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조만간 우리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장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신용은 의원님, 남동구의 그린벨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당시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역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9월 1동, 4동, 남천도림동 지역구 시의원이거든요. 모두가 다 원도심이죠. 그래서 이제 9월 1동 쪽 현안이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지금 전면 교체하고 있고요. 모래니 시장 쪽, 9월 4동은 모래니 시장 쪽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청이 이제 37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천도림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같은 인천 시민인데 세금 똑같이 내면서도 삶의 질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회에 다시 와서는 말이에요. 그 그린벨트 지역에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4군데 정도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골지구 그 2-1, 2-2, 3-4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3-4는 준공이 됐고 2군데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지구도 공사 중에 있고요. 그 특히 이제 그 노년지구를 연결하는 논고갯길 오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힘차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공사에 돌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땠나요? 제가 공약한 부분이고 거기에 총 매진을 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나. 이제 또 곧 11월 달이면 이제 농수산 시장이 지금의 3배 정도 규모 농수산 시장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뭐 후속 민원도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가교 역할을 좀 하는 의원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최만용 의원님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원도심에 대한 현안을 살펴보셨었어요. 당시에도 산적한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그 당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촬영할 때는 북부 문화체육센터가 공사 중이었는데 지난번 8월 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계약을 맺고 1월 중에 18년도 개관 준비에 지금 여념이 없고 그게 준공됨으로써 청천동, 상곡동, 부평구, 이웃인 서구에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관을 언제 하느냐 궁금해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나비공원에서 원적산공원 보행자 출렁다리. 예. 그 이제 2m에 30m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다리 이름은 가칭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출렁다리, 구름다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5% 진행이 되었는데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게 아마 준공이 되면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의 보행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 좀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서 안전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은 의원님께서도 부평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예, 갈산 1, 2동, 청천 2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평구의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제가 방문한 그 지역은 부평구에서 주민 갈등이 없는 대표적인 그런 그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은 2017년 지난주죠. 9월 23일 날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평구에서 관리처분 인가 승인이 나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또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어떤 전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는 그런 재개발 사업장은 분명히 앞으로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평구의 교육 환경 관련 현안도 살펴봤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 거기 이제 학교에 CCTV 설치라든가 화장실 개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 그다음에 교육 정보화 사업, 교실의 어떤 그 성명 교체, 학교 도생 문제라든가 학교 뭐 유리창 있죠, 창호 안전바 그 설치라든가 이런 예산 한 5억 7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특히 학교에 강당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 뭐 졸업식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있을 때 비 맞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운 데서 서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목적 강당 그 설치 비용이 약 23억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요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교육부에 특별 교부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 관나 학교들이 열악한 어떤 그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박종우 의원님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저와 함께 그 간석 오거리 고가에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석 오거리에 있는 고가로 인해 가지고 주변 상권이 상당히 환경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권이 거의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고가교를 설치해서 교통난 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상당 부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통난 해소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이번에 청계 고가 철거처럼 주변 환경도 생각하고 그 주변 상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야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해보면 지금 철거를 하더라도 교통난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철거로 인한 교통난 문제가 더 심각성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난이 험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과감하고 변화적인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맞다.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마인드로는 이거 철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픈 마인드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는 거의 뭐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철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도 살고 주변 환경도 쾌척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엔 김종인 의원님이신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그리고 청라 의료 복합타운 조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셨었어요. 예,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청라 스타필드는 우리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나 청라 의료 복합타운, 또한 그 하나금융타운과 연계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게 올 7월 달에 중단되었다가 8월 20일 날, 올해 8월 20일 날 건축 허가 승인이 난 큰 쾌거의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청라 스타필드는 그냥 일반 그 복합 쇼핑 센터가 아닌 인천 경제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쇼핑 센터였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청라 스타필드는 이보다 더 하남 스타필드가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고객 이용객들, 관광객들을 추산하면 한 2,500만 명이 좀 넘는 관광객들과 또한 그 한 2천여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활로가 될 수 있고 또한 7호선 연장 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현안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큰 사업이고 2021년에 개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라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 우리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청라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환자와 우리 이제 그 환자 보호자죠. 보호자 같이 타운하우스에서 쉽게 말하면 헬스케어를 같이 하면서 보호자와 환자가 같이 치유하는 그런 어떤 그 중국의 유호커를 상대로 한 외국에 있는 의료 관광객을 위한 그 타운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환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저와 함께 이 장애인 취업과 복지 서비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들이 장애인을 대할 때 옛날에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새는 근래에는 장애인도 한 식구같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 노인정에도 저희가 한번 찾아갔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별로 좀 다르지만 우리 남구를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반인하고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뭐 이렇게 둘로 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에는 91만 원을 줘요. 이게 분기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76만 원을 분기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남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그 계획이 듣고 싶어요. 예, 먼저 의원님. 네. 제가 의원을 꽤 오래 했습니다. 4번 오는 동안 이번에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왔거든요. 우리 지역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공약했던 부분, 아직 이행 못한 부분 완료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 내년도 2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년도에 남은 일정들에 중요한 일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가 지방선거다 보니까 혹시 의원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요 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주민들과 그동안 선거 때 약속했던 그런 공약 부분들 다 이행이 됐는지 꼼꼼히 챙기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우리 지역구 검암경서 청라에 있는 과밀한 학교, 간제월 초등학교 증축이라든지 청남 초등학교 증축 문제, 해원초 증축, 아까 우리 가칭 경연초등 설리 문제 이 부분을 최선을 마무리를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인사로 하겠습니다. 어떤 올 연말에 각종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내년에 우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으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눈 깜빡하니까 사진의 세월이 다 흘러간 것 같은데 사실 마무리 단계에는 해이해질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당선될 시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요. 또 하나는 또 시의원으로서 저는 뭐 우리 시의원은 생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소심으로 돌아가서 지역 주민과 약속한 부분들은 꼭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에는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몇 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지하철 7호선 연장건으로 각종 양쪽 민간인들의 민원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갖겠고 특별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환경 발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